네, 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 별 3개 붙어 있죠?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보시면은 키 KEY 저희 알고 있는 그 키인데요. 네, 문 열 때 쓰는 그 키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핸들이나 뭐 벨트 분리, 기어 같은 회전체를 축과 고정해서 회전력을 전달할 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핸들이나 벨트 풀리 기어 이런 것들이 보통 축과 고정되어서 뭐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축이 어떻게 생겼냐? 자, 이렇게 원형 단면의 형상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겠죠. 자, 이래야지 저희가 뭐 회전을 주기 좀 용이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기어 혹은 뭐 마찰차 이런 것들을 고정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뭐 마찰차나 기어 얘는 회전하려고 하는데 뭐 축은 그대로 멈춰 있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축은 회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달려있는 것은 멈춰 있으려고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축과 회전체 사이에 미끄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저희가 뭐 끼워 맞춤이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좀 결합을 해주더라도 미끄럼이 생겨서 정확한 에너지를 전달하기가 어렵고 또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걸 저희가 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사용해 주냐? 방법은 앞으로 이제 등장할 테니까 좀 다양하게 보시게 될 건데요. 좀 대표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를 정면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러면은 바깥에 우리 회전체가 있고 안쪽에 축이 있겠죠. 자, 그럼 그 사이에 대표적으로 저희 묻힘키 계열의 이렇게 생긴 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축에도 키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들어주고 회전체에도 키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들어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사각 단면을 가진 키를 꽂아 넣으면은 축이 회전할 때 이 키가 걸려서 바깥에 있는 회전체도 돌아주고, 회전체가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 키가 걸려서 축이 같이 돌아주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한 회전력을 전달할 때 쓰는 요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키의 재료 나와 있는데 축의 재료보다 살짝 약간 강한 재료 쓴다고 되어 있죠. 강한 재료면 강한 재료지 왜 약간 강한 재료냐? 축보다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저희가 뭔가 힘이 크게 가해졌을 때, 그럴 때 키가 부서지지 않고 축이나 회전체가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축이나 회전체가 파손되면은 저희가 수리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 에너지를 같이 견뎌줄 수 있되, 비상사태에는 차라리 키가 부서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 살짝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키에는 테이퍼가 이제 각도 얘기하는 거죠. 테이퍼를 주고, 축과 보스에는 키홈을 설치하며, 보스가 이 회전체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키홈을 설치하며 보스에는 기울기를 붙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밑으로 살짝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럼 키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종류 진짜 많이 나옵니다, 문제. 그리고 용도 같이 매칭해서 공부해 주시면은 쉽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로 묻힘키부터 보겠습니다. 자, 묻힘키라고 하면 뭐냐, 위아래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에도 홈을 줍니다. 그리고 보스 회전체죠. 회전체에도 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키를 끼운다 그랬잖아요. 위아래에 묻혀 있어서 저희가 묻힘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키가 이렇게 다 홈이 있어서 들어가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묻히는 그 홈 사이에 그냥 고정되는 것만으로 특징을 갖기 때문에 묻힘키라고 불러주고요. 거기에 이제 때려박음 키와 평행 키로 나뉘게 됩니다. 때려박음 키는 저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축과 보스의 이 홈을 딱 맞게 결합시켜 놓고 끼워 놓고 거기에다가 키를 꽂아서 때려 박은 겁니다.
때려 박았으니까 교정이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긴 하겠죠. 자, 그 상태인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비녀처럼, 마치 비녀처럼 머리가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머리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키를 뽑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다시 끼워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키를 뭐 교체한다든지 그럴 때 좀 더 용이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평행키는 어떤 차이가 있냐? 평행키 같은 경우에는 축에다가 보시면은 축 끝까지 이렇게 키홈이 다 나 있지 않죠? 다 나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축의 진행 도중에 여기에다가 홈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키를 꽂고서 그 다음에 회전체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키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축도 빼고 축과 회전체의 결합 상태를 해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키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쓰고 있으니까 때려박음 키와 평행 키의 차이 뭐 바꾸려면은 뭐 축도 해체를 해야 한다 그런 것들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내려오시면은 반달키 있죠. 반달키는 보시면은 키의 형상이 위에 건 사각형이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사각형이었는데 얘는 정말 반달처럼 생겼어요. 자, 이거는 왜 쓰냐? 축의 강도도 약하대요. 근데 가공이 쉽다고 하죠. 자, 가공이 쉬운 거는 장점이지만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이게 가장 큽니다. 키가 자동적으로 축과 보스 사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예를 들어 테이퍼 축이라고 해봅시다. 테이퍼 축이면은 축이 결합되는 그 홈도 테이퍼가 들어간 홈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위에도 이제 키 홈을 줘야 할 텐데 그랬을 때 저희가 그냥 위에서 썼던 뭐 평행 키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위에 홈과 밑에 키 홈 사이에 키가 쏙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키가 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은 여기 홈에 걸려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비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완벽한 결합이 될 수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키의 형상을 반달 모양으로 주는 거예요. 살짝 지우고 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해주면은 키 홈에 다가갈수록 얘가 점점 밀려서 맞닿는 부분에 밀려서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키홈에 딱 들어맞게 회전해주고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끼워지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동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때 쓰는 반달키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작은 축에 사용되고 특히 테이퍼 축에 사용되고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이퍼 축에 사용하는 반달키 층에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그 밑에 미끄럼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이면은 뭔가 미끄러지는 상황이 있을 때 쓰는 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자, 회전력의 전달. 자, 회전을 버텨줄 수 있는 키의 본연의 역할도 해줘야 되면서 동시에 보스가 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때 쓴대요. 자,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보스가 자, 이쪽 방향 혹은 이쪽 방향 축의 길이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키가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예 축에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위에서 보스가 움직임에 따라 여기 축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접선 키입니다. 접하는 선인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원이 있는데 원에 접하는 선 원래 이 쭉 진행하는 방향이고 여기도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겠죠. 그 방향에 맞추어서 키홈이 나 있는 형태고 거기에 끼워지는 키가 접선 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키는 아니고요. 회전할 때 좀 힘을 급격하게 받거나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뭔가 키에 충격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충격이 많이 생길 때는 이렇게 회전 방향에 대해서 좀 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키의 방향을 가져가 줄 때 그 충격에 좀 더 강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무겁거나 급격한 속도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접선키다. 그 접선키란 이름은 축의 원형 단면에 접하는 선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접선키라고 한다.
케네디 키는 접선 키의 일종이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원뿔 키입니다. 네, 원뿔 키는 좀 특이한데요. 보스에 있는 구멍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 축에는 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축에 홈을 만들지 않고 보스에 있는 구멍 홈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키를 갖다 대고 때려 박아서 그냥 그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만으로 회전력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파지 않으니까 축의 강도 측면이라든지 그런 축의 뭔가 수명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장점을 노려볼 수 있겠죠. 특히 또 이제 축의 지름이 작은 경우에는 회전력이 가해졌을 때 파손될 우려가 많은데 그럴 때 쓰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키인데, 평키는 좀 간단합니다. 아까 축 같은 경우에 여기에 홈을 아예 깊게 팠었죠. 그래서 묻혀 있는 묻힘키가 좀 대표적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냥 축의 윗부분만 이렇게 싹 날려준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키를 얹어 놓은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축에 좀 홈이 많이 파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좀 강도가 저하되는 것들, 또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새들 키보다는 큰 힘이 전달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왜 그렇냐? 자, 보시면 새들 키가 이제 안장 키라고 하는데, 안장이에요, 안장. 말 위에 얹는 안장처럼 축 위에 그냥 키를 얹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키의 형상 자체가 단면이 사각형이 아니고 원에 딱 맞게 이렇게 가공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원뿔 키와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발생하는 그냥 마찰력만 가지고서 회전력을 전달해 주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까 원뿔 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마찰에 의해서 회전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큰 힘 전달은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뭐 키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뭐 가공이 좀 더 이제 축 가공이 좀 쉬워진다. 뭐 그런 등등의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둥근 키인데 핀 키라고 돼요. 핀. 저희 아까 결합 요소에서도 봤었는데 굉장히 작은 거죠. 자, 그래서 핀을 그냥 꽂아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가 들어갈 수 있는 홈 자체도 작아서 이제 가공이 좀 쉽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자, 보시면 회전력이 극히 적은 곳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모든 곳에 이 작은 걸 쓸 수 있으면 다 좋겠죠. 다른 키를 쓸 이유가 굉장히 적어지겠죠. 근데 키가 파손돼 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회전력이 적을 때만 쓸 수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플라인.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키를 따로 쓰는 건 아니고요. 축 자체에다가 아예 키의 형상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홈이 파져서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각각이 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키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파손될 염려가 굉장히 적어서 큰 동력을 전달할 때 유리하다. 뭐 그런 내용들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플라인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근데 이제 홈의 단면이 삼각형 모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플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키, 돌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달 동력이 좀 제법 큽니다. 자동차 핸들에 유독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포인트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삼각형, 그리고 사다리꼴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